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출근 잘하고 계시죠? 저는 직장 생활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루하루 잘 이겨내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찍는 영상을 원래 영상을 이미 만들었었는데요. 업로드를 했더니 이 검토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기다렸었는데 영상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특정 정치인분의 성함, 그리고 특정 정당의 이름, 그리고 조금 과격한 표현들을 썼어요. 요즘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정도를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다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면은 제 채널, 그리고 저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를 점점 느끼는데요. 많은 분들이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께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규제를 통해서 잡을 수 있나요? 그러면 대출을 잡으면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냐면 역시 전세자금 대출을 잡았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과 갭 투자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거를 지금 반박들을 많이들 못 하시는데, 그러면 예전의 정권들에선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재 정권이 부동산 시장을 다루는 능력이 유능하다고 평가하시나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간단히 대출 규제만 하면은 시장이 잡힌다. 이게 아니죠. 시장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그리고 수도권 시장을 기준으로 7월 달에 피크를 쳤어요. 원래 시장이 좋으면은 수요를 좀 땡겨다 씁니다. 8월 달에 주춤했어요. 근데 이게 88 대책이나 이번 대출 규제는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거래를 하려다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부작용을 만들 뿐 시장을 잡은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정권이 하는 방향은 시장 안정화, 가격의 장기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전 정권에서도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잡은 적이 없어요. 시장이 수급상 잡히는 시점에 규제를 발표했거나 아니면 타이밍이 우연히 맞아서 언론이 때려대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옛날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헬리오시티 입주. 이것도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헬리오시티는 9,500세대고요. 2018년 12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강력했지만 사람들은 하고 다시 사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이제 정부가 약간 화가 나서 2018년 9.13 대책을 내놓습니다. 파리 대책과 9.13 대책이 합쳐지니까 상당히 강력을 했고요. 시장을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침체를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침체돼 있는 구간 안에서 헬리오시티 입주가 시작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6개월 정도 침체가 됐어요. 길게는 8개월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서울이 2,000건이 무너졌었죠. 하지만 여기서 설명을 못 하세요. 입주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앞에 분위기 다 이제 이해가 돼요. 시장이 안 좋아진 것도. 그러면 헬리오시티 입주가 끝난 다음에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회복? 약반등? 아니요. 폭등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시장의 수급의 무서움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다가 한꺼번에 사면 그렇게 됩니다. 공급이 있을 때는 거기에 거래량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도 많이 보거든요. 지금 사면 안 되나? 나중에 사야겠다. 전월세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안 사고 참고 참다가 시장에 한꺼번에 나왔을 때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때 뭐 3기 신도시나 4기 신도시 아니면 뭐 택지가 공급이 돼서 다량의 신규 공급이 있다면 전부 다 소화가 가능하고요. 오히려 내수 경기가 쌩쌩 잘 돌죠. 이거저거 거래가 많이 되고 세금도 많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신규 공급도 없다. 급매도 없다. 전세 월세 공급도 없다. 이 상태에서 수요만 눌러놓는다? 그럼 눌러놓는 기간뿐이에요. 얼마나 새로운 걸로 신박하게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누르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내수 경기가 정말 안 좋긴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증명이 됐죠. 근데 또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언젠가는 수요가 시장에 다시 나올 거예요. 헬리오시티가 입주가 끝난 다음에 이런 현상 때문에 시장은 반등을 했고요. 반등을 넘어 폭등을 했고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거래가 퍼지면서 수도권 그리고 지방시장까지 유동성이 퍼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자, 지금 다시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해서 아마 영상이 약간 문제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지금 정부는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 정권이나 예전 정권을 참고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출을 막냐?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당황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 정권에서는 아무리 규제를 해도 국민들이 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점인데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그분들이 열광을 해줄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열광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 불만만 들리는 거예요. 열광이 불평, 불만을 덮었던 게 지난 정권이에요. 지금은 막 열광하는 게 없으니까 불평, 불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그리고 월세 시장의 두각화, 그리고 신규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화, 이런 것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현재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이슈화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작 안 됐죠. 근데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게 정권이 그 정권의 색깔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게 한국은 무척 중요한데 아마 대한민국 역사 통틀어서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싶어요. 김대중 정권 때도 약간 말이 많았지만 그때는 정말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위기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왜 잡혔다고 생각을 하시냐? 지금 충분히 거래가 살아나다가 다시 꼬꾸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 추석이 있어요. 10월 달부터는 둔촌주공 입주 기간이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은 시장이 거래가 줄고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약간 하락하는 지역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언론들이 정부가 잡았다,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언론이 하는 역할이 뭔지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위축되고 내가 뭔가 경제적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아버리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돌아가는 모습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이 요즘 느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한번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내 생각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 때문에, 알고리즘 때문에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정보를 계속 알려줘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요새 엘리베이터 타시면 광고판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환율이나 주식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만 취득할 수 있는 세계가 끝났어요. 그냥 노출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 잘 해야 한다면은 스스로 이제 뭔가 학습하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걸 반복하시면서 나를 설득하고 세뇌까지란 단어는 좀 세죠. 나를 계속 유지를 시키셔야 돼요. 저처럼. 안 그러면 흔들립니다. 요새 흔들리는 분들이 다시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면은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진 못하세요. 그러면 진작에 대출을 규제했으면 되는 거냐? 그러면 예전에 전세자금 대출이 존재하지 않을 때 2010년도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올라갔냐? 그리고 가계대출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뭐라 그래요? 갭 투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갭 투자가 많다고 생각을 해봐요. 갭 투자가 전세자금 대출은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가계대출, 담보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세를 끼고 사서 전세자금 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사람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 또 이 포지션인 거예요. 모든 게 지난 정권과 일치해요. 방법도 일치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잡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발작식으로 올리는 시기도 아니고요. 또 다른 전쟁이 터진 시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부동산 시장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내가 한번 생각과 판단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의 시장을 맞이해야지 판단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든 틀리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심지어 현 정권은 지난 정권처럼 밀어붙이기 어려워요. 이미.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분위기예요. 제가 그럴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가 아니라 이미 예전 정권이랑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대번에 불만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 정권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투기꾼들이 발악한다는 얘기나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고 현재 정권이 어디로 튈지는 예측 불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난 정권이랑 상당히 비슷한 방향일 수가 있겠다. 요 정도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어야만 했고 힘들었던 시장이었어요. 지금 와서 또 흔들리지 말고 좀 더 뚝심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잘 지켜나가서, 내가 그 생각을 지켜나간다는 건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응원하고 싶어서 저랑 같은 생각이든 아니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